안녕하세요. 금융 코디네이터 콕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금저축 펀드에 관련해서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베스트 5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한번 먼저 보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이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내 연금도 이전 대상이 됩니까? 입니다. 아마 옆에 화면에 뜰 텐데요. 그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을 가입하신 분들이 주요 이전의 대상입니다. 이제 가끔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냥 연금보험도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연금보험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연금저축보험 혹은 연금저축손해보험 뭐 땡땡땡땡 이렇게 흘러가는 친구들이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연금보험은 어떻게 되시느냐? 이거는 비과세 연금이라고 해서 보험료에 추가되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5년 이상 납입하시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품, 이것을 우리는 연금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전의 대상은 연금저축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잘 없는데 가끔 IRP도 이전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IRP 상품은 퇴직연금 계좌거든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내에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펀드는 개인연금저축펀드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 드리는 게 제가 안내해 드리는 주요 업무고요.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거고 IRP를 옮기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퇴직연금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개인연금하고 다르게 본인 소속된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하시면 퇴직연금은 분기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요청을 하시면 이전이 되고요. 개인연금은 그런 이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거든요. 오늘 하셔도 되고 내일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가장 초점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한번 갈아보자, 전환시켜보자, 이게 제가 드리는 의미인 거고요. 퇴직연금도 내 수익률이 너무 낮고 하신다면 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시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저보증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저축보험을 만들 때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정도 금리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저금리가 5%다. 그러면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회사는 얼마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5%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런 상품을 들고 계신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깨야 됩니까? 이전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건 유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보증이율이 얼마인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한테 문의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희 채널을 찾아서 보실 정도라면 여러분이시라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포털 화면에 본인이 가입한 회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에 가입했으니까 현대해상을 검색을 하고요.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통 그 상단에 있습니다. 혹은 뭐 좌측에 있긴 한데 공시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실에 들어가 가지고 상품 검색 혹은 상품 공시, 뭐 보험 상품 공시 이걸 통해 가지고 탭을 바꿔보면요. 거기에서 뭐 판매 중지 상품, 지금 이제 판매 안 할 테니까 판매 중지 상품에 들어가서 이름을 검색하시고 상품 요약서나 사업 방법서를 찾아서 보시면 거기 중간쯤이나 아니면 끄트머리 어딘가에 보통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입돼 있던 현대해상의 노후 연금저축 노후 웰스 보험에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최저 보증 이율이 2%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2%가 높나요? 아니면 낮나요?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요. 2%가 지금 금리로 봤을 때는 정말 만족스러운 금리잖아요. 그러면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나는 2%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져가야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전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기대 이익입니다. 이게 수익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가 12월 초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로 2,70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펀드에 가입하시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한 10개월 정도만 전으로 돌아가시면 2월달, 3월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터지고 1300선이 무너지니 1400선이 무너지니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펀드에 들어가실 생각 해보셨어요? 물론 뭐 매달 10만원, 20만원 내시는 거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패닉이 와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 이익률, 즉 수익률을 마음에 두신다는 얘기는 거꾸로 나는 얼마 정도까지 그 수익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원금 손실이 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연금저축보험을 그대로 가입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 상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왜? 펀드는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거는 오르는 것도 변동이지만 내리는 것도 변동입니다. 30% 올랐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30%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 저하고 통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7년, 짧게는 7년, 많게는 1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원금 자체가 2천만 원 중후반에서 많게는 3천만 원 후반까지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을 옮기시는데 이 정도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률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원금에 대한 손실을 내가 얼마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식에 투자할 건지, 채권에 투자할 건지, 금에 투자할 건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지, 대체 투자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은 뭐 중국인지, 한국인지, 일본인지, 베트남인지, 미국인지, 아니면 유럽인지, 이머지 시장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난 전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EMP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ETF나 ETN에 5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을 EMP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뭐냐면 보통 3천만 원에서 크면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3천에서 4천 되는 돈을 하나의 펀드에 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영상에 찍은 게 보시면 저는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EMP 펀드와 그다음에 두 개는 주식형 펀드에 넣는데 하나는 조금 더 강력한 녀석에다가 넣고요. 하나는 조금 보수적인 녀석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러면 펀드 세 개가 있다. 그럼 3천만 원 정도가 있다면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가장 안전한 녀석, 가장 센 녀석, 가장 중간적인 녀석. 저는 이렇게 펀드를 분배를 했었거든요. 그걸 원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한 곳에다가 좀 세게 넣겠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신 거니까 이 정도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으로 펀드도 그 1% 내외, 연 1% 내외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하는 금액이 전부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금저축보험을 납입을 끝나신 분들이나 7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은 대체로 사업비가 거의 빠질 만큼 빠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새롭게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신다면 요즘 판매 수수료는 C클래스를 할 거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만 연 1% 내외 정도 되는 보수가 있습니다. 좀 낮은 거는 0.56% 정도, 높은 거는 1%대 후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하는 게 3천만 원이 움직인다면 3천만 원에 1% 그러면 30만 원 정도 된 금액이거든요. 물론 1년입니다만 어쨌든 그 금액이 매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실 때 이런 사업비도 좀 미리 고민을 하셔야 나중에 당황스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연금저축펀드를 이전하시는 것 관련해서 저한테 들어온 질문은 크게 한 5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이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연금저축보험이라면 어떤 거죠? 예, 최저보증 이율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나는 얼마 정도의 마이너스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하신다면 네 번째는 그럼 나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금에 투자하실 것인가? 아니면 한 5개로 나눌 것인가? 6개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하나에다가 그냥 세게 박아 놓을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금저축펀드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정도 다섯 가지를 생각하신다면 연금저축펀드 이전에 웬만한 요소들은 다 고려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례가 궁금하다거나 나는 이전이 대상이 된다거나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금융 코디네이터 콕집이었습니다.